안녕하십니까. 금융공작법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본 강의 교재는 사출프레스 금융공작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자 정인용 저자의 일진사에서 나오는 사출프레스 금융공작법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 단어는 금융의 수기가공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형의 다듬질 작업. 공작기계에 의한 작업 후 공구를 사용하여 손으로 금형을 가공하는 작업을 손다듬질을 한다. 손다듬질을 하여 작업하는 금형의 다듬질은 기계 가공이 끝난 후 조리까지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기계 가공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금꺾기 작업, 센터펀치 작업, 게이지 제작 등이 있으며 기계 가공 후에는 금형의 조립에 필요한 다듬질 작업과 성형품에 필요한 가공면의 정도에 따른 다듬질 작업이 있습니다. 고속 가공기, 복화기 등 공작기계의 발달과 새로운 공구의 개발로 가공 방법이 발달하면서 다듬질 작업에 의한 가공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사출 금형의 캐비티와 코아 다듬질 작업에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랩핑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랩핑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우스를 쓰니까 설치가 잘 안되네요. 자, 그 다음 금꺾기 작업. 금꺾기 작업은 금형을 제작할 때 기준면을 가공한 후 가장 먼저 작업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금형을 가공할 치수와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가공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금형에는 항상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준면이라는 부분을 항상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기준면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금꺾기는 점과 선으로 나타내는데 필요한 위치에만 표시함으로써 가공 후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출 금형에서 이 금꺾기 작업이 났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 랩핑 부분을 작업할 때 그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꺾기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구가 필요합니다. 주로 정반, 이 정반은 주철제 정반과 석정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제 정반은 표면의 정도가 이렇게 찍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이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일반적으로 대형 쪽의 주철제 정반을 사용하고 소형에는 주로 석정반을 사용을 합니다. 석정반은 화강암원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좋은 것은 석정반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마모도 적고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꺾기용 바늘. 금꺾기용 바늘은 직선자나 형판에 따라 공작물의 금을 끊는 공구로 바늘의 끝을 다듬질하거나 초경 합금을 붙여 사용하며 나사로 고정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은 금꺾기 바늘의 각도가 60도가 되게 하며 바늘 끝이 스케일면에 닿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층같이 생겨져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기고, 이건 일반적으로 금꺾기 바늘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뾰족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금꺾기 바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서피스 게이지. 서피스 게이지는 금형 부품 가공 시 중심을 잡거나 정반 위에서 공작물을 이동시켜 평선을 그을 때 또는 평행면의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금꺾기용 바늘은 경부한 구조로 되어 있고 금을 끊는 방향은 60도 내지 70도 기울여 작업하고 한 번에 정확하게
끈꺾기를 하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끈꺾기 하기 위한 서피스 게이지의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펀치는 끈꺾기선과 원의 중심 등을 위치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펀치 마크를 찍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펀치의 종류는 그림 1-인데 다음번에 보여주겠습니다. 에서 자, 다음 하는데 끈꺾기 작업을 위해 작업하는 펀치는 각도를 50도 이하로, 센터 펀치용으로는 60도 내지 원뿔용으로 되어 있다. C는 자동 펀치로 내부의 스프링에 의하여 스핀들이 작동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펀치 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펀치 끝을 목표물에 수직이 되게 하고 작은 해머로 되게 하고 작은 해머로 때려서 위치를 수정한 후 다시 펀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끈꺾기 작업에서 찍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끈꺾기 작업을 수정을 이렇게, 요게 중심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작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퍼스와 캘리퍼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지금 했던 이런 작업은 안에서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끈꺾기 작업이고, 일반적인 이러한 끈꺾기 작업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컴퍼스는 원을 그릴 때나 원과 선을 분할할 때 사용하며 표준형과 스프링이 붙어 있는 것이 있다. 이 부분이 표준형 컴퍼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프링이 붙어 있는 컴퍼스가 되겠습니다. 캘리퍼스는 원동의 중심이 어떤 기준면에 대하여 평선을 그을 때 사용한다. 이러한 부분이죠. 여기서 저어서 딱 그을 때 사용되는, 여기는 면에 닿고 여기는 끈꺾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퍼스, 캘리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V블록. V블록은 원통형이나 육면체의 끈꺾기에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부분이 90도의 부분이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원형에 대한 공작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부 V블록에 해당이 되고,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자석 V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부분을 오프를 하게 되면은 전자석이 풀리고, 온을 하게 되면 전자석이 작동을 하여 이 공작물을 자석의 힘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V블록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타 공구. 기타 끈꺾기 작업 공구에는 직각자, 평행대, 바이스 세무, 스패너, 드라이브, 앵글 플레이트, 그 다음에 각도 분도기, 버니어 캘리퍼스, 하이트 게이지, 정, 디바이더 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버니어 캘리퍼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기죠. 하이트 게이지도 측정기인데, 실질적으로 측정기 개념보다는 하이트 게이지는 주로 끈꺾기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공작물의 끈꺾기 작업을 하기 전에 선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도료라든가 물감, 이렇게 아니면 백무, 마킹 페인트, 매직 잉크, 청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선이 잘 보이도록 하여 사용을 합니다. 드릴 작업. 이 부분은 드릴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하여 끈꺾기 작업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끈꺾기 바늘을 가지고, 철자라와 끈꺾기 바늘을 가지고 끈꺾기 작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하이트 게이지를 사용하여 끈꺾기 작업을 하겠죠. 드릴 작업은 드릴 머신 주축에 드릴을 고정시켜서 회전합니다. 시켜서 회전축 방향으로 이송을 주어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주로 원형 구멍이죠. 드릴 작업을 할 때 드릴 회전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와 이송에 의한 추력이 발생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가공을 한다. 주로 원형 구멍. 사출 구멍의 냉각 구멍과 같은 깊은 구멍을 뚫을 때는 롱드릴, 롱드릴이라는 것은 길이가 긴 드릴을 롱드릴이라고 합니다. 또는 신공드릴, 깊은 구멍을 뚫는 드릴, 이런 부분들은 안쪽에 신공드릴 하면서 냉각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드릴입니다. 드릴을 위하여, 드릴의 냉각을 위하여 냉각수를 충분히 공급한다. 그래서 신공드릴은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릴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는 주로 우리가 탁상 드릴 머신,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드릴 머신, 직접 드릴은 직접 드리는 대부분은 탁상 드릴보다 조금 더 큰 드릴 머신이 되겠습니다. 레이델 드릴 머신, 레이델 드릴 머신은 축 자체를 이동 더하면서 들어가는데 아주 주로 대형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축은 축이 여러 가지 있는 드릴, 그 다음 다두는 머리가 여러 개 있으면서 한 두당 기계가 드릴이 한 개 나오는 기고, 이 다축은 하나의 모터에서 축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공 드릴 머신은 말 그대로 깊은 구멍을 사용할 때,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드릴의 종류. 드릴을 재료에 따라 분류하면은 연강 가공에는 일반적으로 고속도강, 이걸 하이스라고 하죠. 고속도강 드릴, 그 다음에 합금강 드릴, 합금강 드릴은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의 락업 부분에만 초경 합금 팁을 붙인 팁 드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고속도강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내구성을 증가시키고 미끄럼 저항과 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홀드 웰딩을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티타늄 지라, 그 다음 티타늄 알루미늄 지라, 티타늄 카본 지라 같은 이런 부분을 코팅하는, 즉시의 표면 처리, 코팅을 처리한 새로운 드릴이 많이 개발되어 실용되어 있다. 드릴이 색깔 자체가 실질적으로 검은 색깔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 여기에 다른 금빛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을 입히는 그런 부분을 코팅을 해서 작업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드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아까 작업했던 티타늄 지라, 그 다음에 티타늄 알루미늄 지라, 티타늄 카본 지라에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용도라든가 아니면 특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다 가공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코팅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릴의 형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위스트 드릴, 박판 작업 등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평드릴, 특수 드릴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릴을 하면 이런 트위스트 드릴을 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그러한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릴에서 박판 드릴 이런 부분들은 센터를 잡아서 나사 구멍을 뚫었을 때 주로 목재용으로 사용하는 드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도 주로 그 목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드릴입니다. 이런 거는 드릴이 가면 갈수록 테이프 형성으로 드릴을 길게 이렇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릴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드릴 것, 자, 드릴 것, 이 드릴 것은 드릴 저상 날 끝부분으로 드릴 끝부분에서 연사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몸체, 드릴의 본체가 되는 부분으로 칩을 유출하거나 절삭률을 공급하는 홈이 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런 홈들이 이
이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냉각수가 들어가고 칩도 배출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트위스트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루, 드릴링 머신에 고정하는 부분으로 고든 자루, 주로 13mm 이하일 때 사용합니다. 13mm 이하일 때 고든 자루, 테이프 자루 때는 13mm 이상일 때 이렇게 자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자루 드릴의 끝부분을 납작하게 한 부분으로 드릴이 미끄러져 헛돌지 않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심, 드릴의 날 끝부분이 만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심이 보게 되면 드릴 날 끝부분이 만나는 부분들, 잘 안되네요. 날 끝부분이 만나는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절삭날, 드릴의 공작물을 절삭하는 부분이다. 절삭날은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돌아가면서 절삭날이 비틀림 각도되면서 요 부분이 절삭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드릴 홈에 따라 만들어진 좁은 날이며 드릴 크기를 정하고 드릴 위치를 잡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웨이브, 드릴 홈 사이의 좁은 단면 부분이다. 몸통 여유, 마진보다 지름을 적게 하여 몸체 부분의 절삭시 공작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여유를 준 부분이다. 홈 나사선, 드릴 축신과 홈의 비틀림을 이루는 각이다. 날 여유각, 공작물의 접촉에 의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절삭 날면에 주는 여유각이다. 이렇게입니다. 드릴의 각도, 드릴은 일반적으로 드릴의 선단과 같이 원추형으로 선단의 끝엔 트위스트 홈이 만나는 부분에 두 개의 날이 있다. 드릴의 표준각은 118도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드릴을 셌을 때는 전부 다 118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118도가 전체가 118도가 아니라 공작물의 경도에 따라서 이 드릴의 각도를 달리 해줍니다. 자, 드릴의 각도, 일반적인 영광이라든가 저탄송광, 우리가 일반적인 드릴의 각도 118도입니다. 118도. 자, 118도인데 신공 작업, 즉 깊은 고무 이런 작업할 때는 각도가 이렇게 더 큽니다. 그 다음 열처리 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118도보다 더 큰 125도의 드릴 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각도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및 동의 합금은 각도가 좀 줄어들죠. 100에서 120도. 주철은 한 90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무는 이보다 각도가 더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게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층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을 여러가지 급을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부분의 각도가 이 저탄송광보다는 적게 작업을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이 여유각은 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12에서 15도인데 신공 작업할 때는 여유각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열처리 강에서도 여유각을 조금 줄여주는데 일반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릴의 절삭 조건, 드릴의 절삭 조건은 드릴의 절삭 속도는 드릴의 지름과 회전수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며 드릴의 이송은 한 회전 축당 축 방향의 이송거리로 나타낸다. 드릴의 회전수와 이송 속도는 드릴의 재질, 가공물의 재질, 절삭료 사용 유무에 따라서 작업 조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드릴의 재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빨리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스보다는, 즉 고속도항보다는 초경 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속도를 더 빨리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물의 재질, 단단한 재질은 절삭 속도를 줄여줘야 되고, 무른 재질은 절삭 속도를 좀 높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절삭류도 마찬가지. 절삭류를 사용할 때는 속도를 좀 빨리 해도 되고, 절삭류를 사용할 때는 속도를 줄여줘야 된다.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할 때 구멍 깊이가 깊어지면 치업의 배출과 절삭류의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줄여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드릴의 가공 깊이가 드릴 지름이 3배일 때는 10%, 4배일 때는 20%, 5배일 때는 30%, 6 내지 8배일 때는 35 내지 40% 정도의 절삭 속도를 줄인다. 이송은 지름의 4배일 때는 10%, 6배일 때는 20% 정도를 줄여서 작업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드릴의 절삭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 많이 보였죠? 자, 이 부분 V는 천문의 파이디안 어디 가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집니다. 여기서 V는 절삭 속도를 나타내고 D는 드릴의 지름, N은 회전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의 이송은 mm 아래 랩으로 나타내는데 드릴의 원추 높이를 H, 구멍의 깊이를 T라고 하면은 드릴을 구멍을 뚫는데 소요시간 T는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드릴의 절삭 속도와 이송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인장 강도, 즉 부러지는 인장 강도가 50kg/cm와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더 큰 거, 그 다음에 주철,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분이 좀 강한 재질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드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부분들이 이렇게 안다. 그 다음 여기서 예제를 하나만 풀겠습니다. 예제 하나만 풀어서 했을 때 드릴 지름이 10mm 드릴로 이젝터 플레이트는 사출 건명에 사용되는 판입니다. 드릴 때 절삭 속도 20m민으로 드릴을 가공할 때 적합한 회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N이 20, 여기 20이고, 잘못했습니다. N이 회전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20이고, D가 1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입니다. 그래서 N은 파이 D분의 1000V.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탭 작업입니다. 탭은 실질적으로 수기 작업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듬질이나 금형의 조립 시에는 탭으로 앞나사, 그 다음에 앞나사 작업을, 다이스로는 순나사 작업을 합니다. 순나사 작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무슨 탭 작업. 탭은 나사부와 자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앞나사를 가공하는 공구다. 손 다듬질용 탭, 즉 수기 탭. 손 탭은 1번 탭, 2번 탭, 3번 탭 이렇게 3개조가 한 개조로 되어 있고, 1번 탭 황삭, 2번 탭 중삭, 3번 탭 정삭이라는 표현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핸드탭은 1번 탭과 2번 탭, 3번 탭이 있다. 금형에서 탭 작업에 주로 탭 작업은 금형을 조립할 때 사용하며 탭 가공을 위한 드릴 지름은 다음과 같다. 주로 D는 드릴의 지름은 나사가 얼마냐, M이 얼마냐, 그 다음에 피치가 얼마냐. 예를 들어 M10이다. M10이면 M이 10이고, M10은 일반 보통 났을 때 피치가 1.5입니다. 1.5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8.5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8.5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뚫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주로 8.7 정도, 0.2 정도를 크게 해서 이렇게 뚫어줍니다. 작은 치수는 0.1, 0.2 하는데 주로 0.2 정도를 크게 해서 뚫어주면은 유효경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무리 없이 나사가 조립됩니다. 나사를 조립할 때는 끝단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경이 맞으면 조립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해놨는데 미트 나사 M6 곱하기 피치가 1mm입니다. 그러면은 파이가 M6이니까 6 빼기 1 그러면 5mm가 나오죠. 유니파이 나사 4분의 1, 이 4분의 1은 25.4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치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인치당 20산입니다. 그럼 25.4m에 나사산이 20개가 나와 있다. 이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치 나사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잘 쓰지는 않죠. 국내에서는 항공기 아주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강우리한 드릴지름을 구하시오 해놨습니다. 자, 유니파이 나사 실질적으로 M6에 1mm를 빼니까 5mm, 실질적으로는 5mm가 아니라 현장에서는 한 5.2mm 정도를 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니파이 나사 보게 되면은 치수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6.35, 피치가 이렇게 되어 1.27,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5.1, 주로 5.3 정도로 뚫어주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나사는 이렇게 탭은 이런 식으로 형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탭은 이렇게 됐고, 이 사각생푸는 우리가 탭 핸들을 잡아 넣었을 때 탭 핸들을 돌리기 위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탭은 이런 평면으로 된 부분과 이렇게 돌출된 이런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지금 현재 핸드탭 요건 1번, 2번, 3번 있는 탭이죠. 자, 포인트 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탭핑을 요 부분에 날 부분을 아주 좀 날카롭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뚫린 구멍에다 고속 탭핑 이렇게 놨죠.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다음 스파이럴 탭, 이 부분은 주로 기계 탭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은 탭, 이게 나사같이 생기는 건데 아주 정밀하게 한 번씩 더 작업할 때든가 이런 부분이 또 탭이 잘 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뚫린 구멍다 막힌 구멍이 가능한데 이 나사가 칩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탭에 파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탭을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들어간다든가 탭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구멍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 구멍이 이렇게 너무 작게 되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휜다든가 휘게 구멍이 뚫힌다든가 이런 부분도 원인이 됩니다. 탭의 지름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은 탭인데 이 탭 핸들을 아주 큰 이런 탭 핸들을 사용해서 나사를 낸다든가 이럴 때 뚫히죠. 그 다음에 막힌 구멍에 바닥에 탭이 선단이 닿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은 뚫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가거나 빠르게 가공하는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탑의 파손 원인입니다. 탭이 파손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을 빼내기가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특수 가공을 이용해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스 가공, 다이스는 순나사 가공을 작업하는데 씁니다. 순나사가 있는데 앞면에 2.5산, 뒷면에 1.5산 정도의 테이프로 가공되어 있다. 이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검형에서는 다이스 가공을 할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다이스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은 부분이 분할 다이스, 이 분할 다이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단체 다이스, 시문날 다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분할 다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리머 작업. 리머 작업은 드릴 작업으로 뚫은 구멍을 다시 한번 가공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진원도 내면 자립 정도가 양호하지 않다. 이거는 드릴 가공할 때 하는 얘기죠. 이때 리머를 사용하여 내면을 매끈하고 정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을 리머 작업 혹은 리밍이라고 이래 한다. 그래서 작은 구멍의 리머 작업의 경우는 0.2 내지 0.3 정도의 여유를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10mm 부분을 리머를 작업을 할 때는 드릴 작업을 9.8이나 9.7 정도의 드릴을 뚫어서 10mm 리머를 들어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금형을 제작할 때 리머 작업은 파일럿핀, 피어싱 펀치, 이젝트 핀, 스프루 록핀, 런너 록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럿핀은 프레스 금형, 피어싱 펀치도 프레스 금형, 이젝트 핀, 스프루 록핀, 런너 록핀은 전부 다 사출 금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리머는 절삭날이 균일하게 되며 예유각이 못다기 부분에 예유각이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몇 개의 홈과 랜드로 되어 있다. 랜드는 홈과 홈 사이 부분이요. 그 꼭지각에는 못다기 각부에서 홈이 디크까지 마진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리마 작업의 형상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날을 경사각이라 하며 축선에 대하여 절삭날은 5 내지 10, 강은 30도, 연질금속은 15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유각은 2번 각이라 하여 마찰을 적게 하게 하여 절삭을 쉽도록 여유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삭날의 수는 많은 것이 좋으나 날수가 짝수이며 등간격일 때는 절삭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채틀이 떨림이나 뜯김 이런 부분 떨림이 발생할 생으로 날의 수가 홀수이며 부등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수가 홀수이며 부등간격으로. 자루, 핸들리머 자루는 고든 자루에 사각으로 되어 있다. 고든 자루 사각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아까 탭 낼 때 탭 핸들을 가지고 내기 위해서 핸드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 리머는 고든 것과 테이프 자루로 되어 있으며 테이프는 모스 테이프로 되어 있다. 모스 테이프는 선반에서 사용되는 선반 심압대에 사용되는 부분을 모스 테이프라고 합니다. 자, 리머의 종류와 특징. 작업 방법에 따라 핸들 리머, 기계 리머로 구분하며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등하였다. 자, 솔리드 리머 주로 핸들 리머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기계 리머에 대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건 솔리드 리머는 자루와 날부가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쉘 리머, 자루와 날부가 별개로 되어 있는 리머죠. 그러니까 자루는 조금 연한 거, 그 다음에 날부는 강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 리머, 조정 리머는 날수를 조정하는 리버, 그 다음에 부분이고, 팽창 리버는 팽창할 수 있게 홈을 판 리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형공작법 2주차 강의를 마치면서 본 강의는 정인용 박사님이 출간하시고 일진사에서 편집한 사출 프레스 금형공작법을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